군산 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하게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번 주부터 두 번째 미술 수행평가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선생님이 수행평가할 시간이 없을까봐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반별로 도화지를 나눠주었는데요. 그 다음 주 학교에 등교할 때는 반드시 이 도화지에 이 미술 수업 영상에서 선생님이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아이디어 스케치를 연필로 해 오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수행평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작품을 그리게 될지 한번 학생 예시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학생 예시작품으로 책가도입니다. 이 작품은 한지의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28 곱하기 30cm의 가로 세로 크기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노규빈이라는 학생이 제작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디자인이나 서양 미술, 작품 감상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배워왔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다르게 전통회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전통회화 중에 책가도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조금 뜬금없지만 10,000원짜리 지폐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10,000원권 지폐 속에서 어떤 그림이 하나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책가도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전통회화 그림이 하나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볼래요? 세종대왕님 뒤에 있어요. 훈민정음보다 앞에 있는 이 배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니면 지금 직접 10,000원권을 꺼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네, 지폐 속에 등장하는 이 그림은요, 1월 오봉도입니다. 1월 오봉도 글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 일, 달, 월. 그러니까 해와 달과 그리고 5개의 산봉우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해와 달은 왕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5 산봉우리는요, 우리나라의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백두산, 삼각산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항상 이 왕의 뒷자리에는요, 그러니까 어좌의 뒤에는 이 1월 오봉도가 병풍처럼 촥 늘어져 있어요. 먼저 이 1월 오봉도의 형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운데 산을 중심으로 좌우가 그렇죠. 대칭하고 있죠. 마치 데칼코마니를 찍은 것처럼 좌우의 모습이 아주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왕을 중심으로 좌우의 무관과 문간이 이렇게 나란하게 서 있는 것처럼 이 1월 오봉도의 형식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절대 권위를 상징했고 이 왕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좌의 뒤편에는 이 1월 오봉도를 제작하여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장면 속에서는 앞서 봤던 어좌의 뒤편에 그려졌던 그림과는 또 다른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은 영화 영린 속에 등장하는 정조의 모습입니다. 이 정조의 뒤편에는 1월 오봉도가 아닌 그렇죠. 책가도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왜 책가도가 그려져 있을까요? 여러분, 정조의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가요? 정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을 하나 설립했어요. 그렇죠.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규장각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그렇죠. 왕의 도서를 관리하던, 보관하던 왕실의 도서관이에요. 왜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했나요? 정조는 정치적으로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백성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스리고 보살필 수 있을지를 그 규장각에 소속된 학자들과 밤낮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방법을 모색했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책을 사랑했던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가도는요, 도서관에 책장을 그린 그림이었는데요. 이 책가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정조는 자신의 어좌 뒤편에 1월 오봉도가 아닌 책가도를 병풍 삼아 펼쳐 놓음으로써 학문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가도는 정조가 그렸나요? 정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시간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이 시대에는 당연히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이 시대적인 기록을 남기는 화가가 있었을 거고 궁중에 소속된 전문 화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 화가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죠. 그래서 이 전문 궁중 화원들이 그린 책가도가 이 조선 후기에는 굉장히 많이 유행했다고 해요. 이 책가도의 형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집에 있는 책꽂이나 책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책꽂이에는 책만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권도 대회에 나가서 받은 메달 아니면 학교에서 받은 상장 과 같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진열해 놓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선반에 보면 아버지들이 아끼는 양주를 굉장히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가도 그림도 마찬가지로 책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유행했던 진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즉, 이 시대에는 청나라와 문화 교류가 활발하면서 청나라를 통해 서양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물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장품들을 기록해두기 위해서 책가도를 하나의 방법으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나 이거 있어, 저거 있어, 막 자랑하고 플렉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에 인스타그램이 없었으니까 이 책가도에 자신의 물건,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기록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 놓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자, 그래서 책가도란 문방구류를 기본으로 하여 취미용품이나 진귀한 물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문방구류는 문구류입니다. 조선시대의 문구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붓과 먹, 벼루, 또 화선지와 같은 재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 속에 그려진 걸 보면 붓, 종이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궁궐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이 책가도를 막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서울에서 유행하던 게 대구로 내려오고 대구에서 울산으로 내려오던 것처럼 이 유행이 이렇게 윗지방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조선시대 궁궐에서 시작한
이 책가도의 유행이 점점점 이게 백성들, 민가에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야, 요새 궁궐에서는 이런 걸 그린대. 어자 뒤에 1월 오봉도가 아니라 책가도를 그린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보고 따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그려졌던 책가도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색상을 볼까요? 그렇죠. 색상이 정말 화려해졌습니다. 화려한 색상이 감싸고 또 생김새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좀 귀여운 모습도 많고요. 알록달록한 것이 약간 일반 서민들의 미적 취향을 담은 그림 같아 보입니다. 정조의 뒤에 있는 책가도는 뭔가 위험이 있고 막 절제돼 있는 반면에 이 책가도가 전해져서 민가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은 확실히 그 취향과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 책가도는요, 조선시대 후기에 그려졌고 맨 처음에 궁중 전문 화가에서 그려졌던 책가도가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서민계층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작자미상이라는 건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유행하던 그림이었으니까 뭐 누구누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손자의 손자의 손자에게 대대로 물려지면서 그 화가의 이름이 이제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왜 이 책가도를 그렸냐면요. 학문에 전진하여 출세를 기원하는 마음을 이 책가도 그림에 담아서 그렸고 자신의 방에 이걸 걸어놓고 막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가 이걸 보면서 야, 니도 이렇게 공부해서 출세해야지 잔소리 하기도 하고 했다 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책거리 팔폭 병풍이에요. 병풍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병풍이 총 8폭이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고 화선지에 그려졌고 19세기에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이름 모를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책가도는 맨 처음에 궁중에서 먼저 그려졌지만 이 민가로 전해지면서 백성들에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민화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민화는요, 백성민자를 사용하여서 민중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화가들이 서민의 소망을 담아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형식도 파격적이어서 이게 확실히 궁중에서 그린 그림과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민화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된 책가도가 현대에 이르러서도 재해석되어 정말 다양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책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가장 아래쪽에 뽀로로가 있어요. 이 뽀로로는 조선시대 뽀로로인가요? 아니죠. 아마 한 2018년도쯤 그려진 뽀로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 속의 배경은 바다예요. 그 뒤에 다리를 보니까 광안대교 같은데 아마 이 작품을 그린 작가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휴양지에서 책을 읽으며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담아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작품 위에는 드론도 있네요. 자, 이 작품은요, 왼쪽 작품은 어떤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우동인지 국수인지 이런 음식을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일본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니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 선생님도 이 작가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책가도 형식을 보면 꼭 책을 쌓아 올리거나 어떤 책장을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책이 펼쳐져 있는 모습,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 작품은 돼지와 강아지와 고양이가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 뒤에 책이 널브러져 있는 책가도 형식을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 작가의 실제 서재의 모습을 보고 그린 책가도입니다. 책장 속에 책뿐만 아니라 인형, 화분, 그림, 다양한 자신의 소장품들, 화분도 있네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가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먼저 책가도의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책장, 서랍장을 그립니다. 꼭 서랍장을 그리지 않아도 되고 책이 쌓여있는 모습을 그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책장 위에 있는 물건을 그립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그려도 되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그려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 방, 내 책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요. 여기서 참고할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손가락 상징 그림을 그렸어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손가락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렸나요? 거기에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려도 되거든요. 참고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초등학생이 그린 거예요. 먼저 책장을 그렸어요. 정사각형 모양이고 총 4칸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책장이고, 그리고 달력, 또 필통 안에 연필, 가위처럼 책장 위에 있는 물건을 그렸습니다. 시계도 있네요. 교과서도 있고 화분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이렇게 보고 따라 그렸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 책장이 등장하지 않아요. 책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책가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작품을 재해석하면 우린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책장을 꼭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책장과 비슷한 형식으로 생긴 신발 상자를 막 쌓아놓고 아마 이 사람은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수집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또는 갖고 싶은 신발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이 오른쪽 그림도 책장은 없어요. 자신의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을 책상 위에 이렇게 펼쳐진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수행평가인 나만의 책가도를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먼저 예시작품을 그려왔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선생님 집에 있는 책장과 선생님 방의 모습을 이렇게 재구성하여서 그린 책가도입니다. 왼쪽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펜으로 따라 그린 모습이고요. 일단 우리 온라인 수업 주간에는 쌤이 나눠준 도화지에 연필로 스케치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붓펜을 나눠줄 거예요. 그냥 펜과는 다르게 이제 펜 끝 모양이 진짜 붓처럼 부드럽게 쓰여지는 펜이 있거든요. 그 펜을 각자 한 자루씩 나눠줄 거니까 우리도 옛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전통 회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책장, 서랍장을 그립니다. 순서는 똑같아요. 스텝 1, 2, 3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장 위에 있는 물건을 그려요. 쌤 책상 위에는 진짜 붓도 있고 펜도 있고 막 매니큐어, 뭐 립스틱, 막 온갖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 모습들을 좀 더 예쁘게 미화시켜서 그렸거든요.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는데요. 선생님은 샤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싶은 이 가방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가지고 싶은 물건, 롤렉스 시계, 뭐 벤츠 차키, 아니면 아이폰 12, 너희가 가지지 못했던 물건이지만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번 온라인 수업에는 과제가 있어요. 이 과제는요, 여러분 두 번째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와야 합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해오면 되고요. 이 작품은 등교 주간에 우리가 붓펜으로 테두리를 한 다음 채색하여서 완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와서는 테두리와 채색만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이제 자신의 방 모습을 보고 스케치를 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눠준 도화지가 있습니다. 쌤이 오늘 마치면서 다 나눠줬거든요. 반별로. 절대 못 받은 학생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희들이 힘들까봐 쌤이 종이를 반으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이 수행평가 완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내 책상을 관찰하여서 내 책상 위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나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또 무엇인지, 나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한번 책가도를 그려봅시다. 쌤이 다음 시간에는 이 책가도를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 올릴까 해요. 얼마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릴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해오는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상점 2점 부여하겠으니 여러분들을 믿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선생님은 이제 퇴근할게요. 안녕.